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 출근합니다. 7시 55분이고요. 이게 EV3를 제가 타고 있는데 운전하기도 편하고 정말 만족스러운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전방 주차. 충전구가 앞에 있어가지고 충전할 때는 전방 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갈 때도 어렵긴 한데 뺄 때도 어려워요. 이렇게 뒤로 나오면서 꺾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양옆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출퇴근길이 제가 왕복이 1시간 20분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1시간 20분 정도 하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햇빛이 강한 날에는 햇빛을 좀 많이 쐴 수밖에 없죠. 하루에 1시간이 넘게 출퇴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햇빛을 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 차단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 되게 반팔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팔토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선캡도 항상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자외선이 좀 세지 않아 보여서 햇빛이 세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팔토시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딱 좋은 날씨예요. 물론 지금 차에서 내리면은 굉장히 덥고 습하겠지만 햇빛이 세지 않은 것만으로도 실내에만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계획은 가서 이제 업무하면서 중간중간 틈틈이 아이패드에 담아놓은 행정학 책을 공부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눈치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몸으로 아이패드를 이렇게 잘 가려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서 접수도 마지막 날이라서 6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서류도 받고 틈틈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확실히 아침이 되니까 어저께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고 집에 올 때는 할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 모든 세포가 잠에서 덜 깨어났는지 입도 안 풀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지난 4일 동안 뭐 했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월화를 사실 공부를 하려고 연차를 내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 업무 특성상 연차를 미리 내야 되거든요. 전월 한 25일쯤 되면은 그 지원과에서 연락이 와요. 연차 다음 달에 연차 쓸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는 2인 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연차를 쓰면은 지원이 나와요. 제 대체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조정을 위해서는 미리 연차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필 월화 연차를 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2인 관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행을 3주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지원 나오는 사람이 매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다른 사람인 거죠. 뭔가 제가 아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피로도가 느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셋째 주 넘어가고 나니까 정말 그 스스로 몸이 많이 피곤해하는 걸 느꼈고 조금 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휴가 다녀온 사람이 돌아온 뒤에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서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했었거든요.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피로함이 많이 느껴져서 좀 연차를 냈습니다. 이때 쉬어야겠다 하고 연차를 냈고, 덕분에 토일 월화를 쉴 수 있었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닌 게, 제가 예전에 최종 면접까지 갔던 그 공단이 또 채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최종 면접에 가서 대기 1번 번호를 받고 사실 내심 기대를 했어요. 6개월 안에 이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그 대기 번호 1번인 저에게 연락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누가 그만두겠어요. 그래서 슬프게도 그때는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한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짓이었거든요. 추석 껴서 뭐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그 행정학을 공부를 해보겠다고.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정말 촉박하잖아요. 이론을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천재 하나를 사서 그냥 그거를 달달달달달 봤습니다. 처음에 1회독은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2회독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2회독, 3회독, 4회독 이게 보니까 제가 발을 정자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챕터마다. 그래도 한 5회독씩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5회독씩 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추석도 다 반납하고 추석에 이제 집에도 안 찾아가고 그냥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스터디 카페에 가서 뭐 한 3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20대, 30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그 정도로 열정을 쏟았던 적이 있을까? 무엇인가에 정말 그렇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을까? 정말 손에 꼽아 볼 만큼 그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공부를 정말 이론 뭐 학문적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문제만 달달달 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필기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나쁘지는 않구나, 이러한 공부 방법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면접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면접 준비를 막 하느라고 1분 자기소개서 이런 걸 달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때는 이제 퇴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정말 면접장 갈 때도 청심환까지 먹어가면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까지도 정말 되게 떨렸어요. 면접도 이렇게 막 엄청 잘 봤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 보진 않았다, 잘 본 축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더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 1번 결과를 받았을 때 그때 크게 좌절을 했어요. 정말 암담하고 나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부담이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필기를 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열심히 해보면은 그 보상은 또 따르지 않을까, 그때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면접도 그때 한번 봤기 때문에 역시 그때가 그 모의라면은 이번에는 실전이라는 마음가짐이 조금 중압감을 덜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때만큼이나 그 장래에 대한 캄캄함이 좀 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일 월화 해서 지금 책 거의 한 1회도 가까이 다 왔고요. 그 하루하루를 봤을 때는 정말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오늘 되어 보니까 아직도 뒤에 지금 2챕터가 남았거든요. 한 180문항 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전에 이제 2회독을 시작할 거고, 퇴근하고 도서관 혹은 카페에 가서는 아직 못 본 맨 마지막 2챕터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면접 준비도 같이 가야겠죠? 그때 아마 떨어진 이유를 하나 더 꼽아보자면, 필기만 집중한 나머지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때의 그 물리적인 조건에서는 최선이었지만 아무래도 너무 필기에 집중하느라,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바로 며칠, 한 3, 4일, 5일 안 돼가지고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떨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경력을 쌓았으니까 그런 점이 면접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가 옵니다. 장마가 시작이라더니 평년 대비 일주일 정도 장마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장마가 오긴 왔네요. 모든 것이 뒤섞인 하늘입니다. 지금 제 마음처럼요. 이 지점을 한 8시 13분 정도에 지나가면은 제가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10분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죠? 확실히 저쪽에 비해서 이쪽은 흐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몇 초 안 돼가지고 여기는 또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약 300m 시속 40km 단속 구간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말이에요. 에어컨 켜놓고 과속 선풍기 방지턱이 켜놓고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 상큼한 과일 먹으면서 집에 늘어져 있는 게 제일 과속 좋은데 방지턱이 있습니다. 출근을 해야죠. 그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그 새콤달콤한 과일을 먹기 위해서 출근
주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말하던 행복과 지금의 행복은 다르다고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그리고 오늘날의 행복론 같은 행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란 오늘날 제가 과일을 먹으면서 에어컨 아래에서 바람을 쐬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좀 더 상위 버전의 행복이라고 해요.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내가 성취한 약 200m 시속 30km 내가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상위의 만족을 느끼는 것, 뭐 이를테면은 지식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행하세요. 충족한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게 곧 그 시대 때 행복의 정의를 그렇게 했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좀 단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같은 단어여도 다른 뜻을 내포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눈이 옵니다의 눈과 눈이 감겨요의 눈이 다른 것처럼 이것도 과속 조금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였다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래서 그냥 저만의 의미를 찾자면 그냥 장기적 행복, 단기적 행복, 인생의 행복, 하루하루의 행복 이렇게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제 목소리가 영상에 담길 것 같아요. 와, 마이크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우리 마이크가 제대로 제 성능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이 마이크랑 다른 마이크들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브랜드 네임이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였고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오래된 제품이라서 그럴수록 우리는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어차피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사용 설명서 보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일 상위에 노출되어 있고 후기가 제일 많은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브랜드 네임이 크지도 않고 중국 제품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후기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제품을 골랐는데 사실 그냥 그거 살걸 사람들이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가격이 더 비쌌거든요. 하지만 내가 품을 들여서 구매한 것이기도 하고 이미 제가 구매를 했고 고장날 때까지는 어찌됐든 가져가야 하므로 열심히 불만 안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온라인으로 어떤 거를 구매를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타입이에요. 옷도 그렇고요. 가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금 이 마이크도 그렇고 물티슈도 그렇고 물티슈 집에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필품도 무언가 제가 사려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뭐 제가 오프라인에서 마트를 가서 구매를 하거나 옷가게에 가서 구매를 한다면은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작죠. 뭐 기껏해야 디자인이나 품질, 가격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그 수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같은 가격대에서 혹은 같은 품질대에서 색깔, 디자인, 뭐 소재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따졌을 때도 그것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정말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옷 하나 살 때도 한 일주일, 2주일씩 걸리는 옷들도 있어요. 가격대들이 좀 높은 것들이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더 만족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3년째 집에 침대가 없거든요. 놀러오는 친구들마다 침대가 없다고 하면서 좀 놀라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냐. 막상 자니까 또 자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침대를 못 샀던 이유가 지금 집에 진짜 어울리는 침대, 그리고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침대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냥 좀 예쁘다 싶으면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가격이 싼 것들은 또 와닿지가 않고, 저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을 한 번 쓰고 버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물건을 하나 사면은 나는 이 물건을 정말 오래 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래 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반려자를 찾는다는 기분으로 물건을 고르는 편이에요. 그동안에 과속 침대가 방지턱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좀 저는 어떤 물건은 한눈에 반하는 편이라서, 그 물건이 만약에 제가 한눈에 반했다? 그럼 저는 그거를 무조건 사야 돼요. 가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싼, 뭐 제니 침대처럼 1000만원, 뭐 1억 이런 것이 아닌 이상 한눈에 반하면은 그것은 시일이 걸리든 어찌 됐든 그것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 식탁을 사야 되잖아요. 식탁을 사야 하는데 뭘 살까? 근데 저는 거실에 TV를 두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 TV랑 소파를 두고 싶지 않았고, 대신 거실 정중앙에 커다란 식탁 하나를 정가운데에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식탁을 찾아보려고 그 당시에 전주에 있는 뭐 가구점을 그래도 몇 군데 갔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가구점에 들어갔는데 그냥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께서 혹시 마음에 드는 가구가 없으세요? 라고 묻길래 뭐 그냥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랬는데, 갑자기 2층으로 안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1층에는 조금 저렴한 가구 위주로 있다면 2층에는 좀 더 예쁜 뭐 좀 가격대가 있는 가구들이 있다길래 이제 따라 올라갔더니 너무 예쁜 식탁이 하나가 보였어요. 이제 가격대는 좀 있었지만 그 식탁을 본 이후로 다른 가구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오는 가구가 없고 그 가구만 계속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가구가 우리 집에 어울릴까부터 해가지고 이미 그 가구를 저는 집에 들였던 거죠. 뭐 마음속으로. 집에 와서도 이제 그 센치랑 재 보고 이게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크진 않을까? 혹시 너무 답답해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 줄자로도 이렇게 대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놓지 않는 이상 이게 떠올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폭과 넓이와 높이를 차지할지, 그 테이블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클지, 얼마나 잘 어울릴지, 이게 직접 와보지 않는 이상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요. 어차피 저는 그 테이블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른 제품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가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위에가 세라믹 상판이고 뭐 아래에도 뭐 원목 이런 거다 보니까 두 분이서 오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거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갈 때가 조금 문제긴 한데요. 어찌됐든 그 가구를 구매를 했고, 확실히 집에 두니까 그 간접등과 저희 집의 풍경과 굉장히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역시나 잘 샀다 이다송.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침대도 계속 기다렸어요. 마치 아직 손질이 안 된 원석을 다듬듯이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세계를 또 아우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한참을 찾은 끝에 또 침대 프레임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또 고민이 뭐냐면, 침대 프레임이 헤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헤드가 있는 것은 또 벽에 시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벽에 구멍을 뚫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또 이사 갈 때 떼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침대 프레임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헤드까지 하기에는 또 고민이 되고, 이런 상태라서 Q&A에다가 게시글을 남겼어요. 혹시 지금 이거 벽에 시공을 하는 건데 뭐 부담이 크진 않나요?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그 정도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 7할 중으로 또 그 무타공으로 해서 이렇게 뭐 헤드가 따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 볼까 지금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촉촉한데 조금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서 아주 조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그 있죠, 타이어가 이렇게 원활하게 가다가 커브길에서 따닥닥 하는, 뭔가 이렇게 바퀴대로 안 가고 바퀴 옆으로 해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전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 차에 익숙하지도 않고, 전에 차가 GV70이었는데 지금 이게 EV3거든요. 조금 무게도 가벼운 느낌도 있고, 전기차다 보니까 아직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들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최대한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과 같이 비 오는 날에는 어머나 보세요, 나무가 부러져서 지금 도로가에 있지 않습니까? 조심히 가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도서관에서 끝나고 녹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녹화가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많이 절망을 했다죠. 모처럼 말을 아주 잘했는데, 정말 말이 이런 정말 아니 조금 진짜 이런 쓸데없는 미사오구가 없이 말이 술술술술 제가 잘했다라고 느꼈던 영상이었거든요. 이렇게 방금처럼 말을 끊는 것도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은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퇴근길에 얘기할 주제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0분을 주제 없이 내리 떠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그게 연습이 좀 좋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것도 있는 게, 어차피 안 볼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 영상을 녹음하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을까. 그냥 쓸데없는 영상의 그 용량만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한 3분 정도만 쉬었다 가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도착하면은 또 회사에 너무 빨리 도착해도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